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스즈메 문단속을 둘 다 또 나란히 본 기념으로 오늘 주제, 스즈메 문단속과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그거 뭐죠? 그쪽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롯데시네마 1주차 때 롯데시네마에서 하는 행사고요. 제가 또 제주시에 60개밖에 풀리지 않아서 부랴부랴 뛰어가서 하나 받아왔습니다. 지금 2주차는 그 맥도날드랑 콜라보했던 책을 한국에서는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한다고 하는데, 스즈메가 유년기 때 의자랑 한 추억들, 약간 동화책처럼 조그만 책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것도 역시 60개 정도. 아니, 그거 받으러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달려야 됩니다, 진짜. 메가박스 티켓도 못 받았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1주차, 2주차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덕질한다는 것 자체가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맞아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 상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즈메 문단속 영화 사람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너의 이름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이제 뭐 슬램덩크가 위협은 하고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는 최다 관객이 이제 너의 이름인데, 그쵸? 그 작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작품 날씨의 아이가 그렇게 큰 히트를 뜨지 않았죠? 최다는 하울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너의 이름이 최다예요. 잠깐 이건 확인을 그래도. 너의 이름은 넘어갔네, 슬램덩크가. 슬램덩크도 발전했네요, 이제. 400만으로. 380만. 하울이 너의 이름은 아래였군요. 너의 이름이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은 그 당시에 워낙 엄청난 히트였고, 그래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은퇴했다 번복한 이런 틈새를 신카이 마코토가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전혀 다른 화려한 그림으로 와가지고 빛의 마술사, 색채의 마술사 이런 소리 들으면서 데뷔를 했고,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은 한 다음에 대박을 치고 날씨의 아이에서 좀 주춤했었는데, 이 영화가 일본에서 너의 이름을 넘었다, 이제 관객 수가 넘었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좀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결국 일본에서의 흥행을 이제 이을 수 있는 다음 작품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러 가는데, 저도 이제 첫 주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문단속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카이 마코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도 돼요. 근데 무슨 그렇지 의미죠? 않은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내용이. 약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좀 스토리가 탄탄하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영화를 추천을 하려면은 뭐 다른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영화는 너의 이름은 이랑 날씨의 아이에 비교했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은 영화.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그 엄청난 화려한 그래픽과, 그래픽은 엄청 화려해요. 그래픽은 뭐 거의 영화관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 영화 장면들을 그냥 그대로 스크린샷 찍어갖고 프린트를 해서 인화를 해서 포스터해도 정말 이쁘게 나올 정도로 워낙 고퀄리티고, 음악도 친구가 레인드롭이라는 밴드, 그 친구들을 계속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너의 이름은도 워낙 음악이 좋았고, 날씨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직접 부르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이 부르진 않았지만 그 음악도 되게 비슷한 류의 음악들,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 영화 특유의 그런 뭐 애절한 가사라던가 뭐 애절한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 음악적으로는 신화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 악기들 음악도 좀 중간에 재즈 음악도 있고, 되게 음악적으로 다양한.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음악적으로 다양한 거를, 뭐 재즈 영화도 아니고, 재즈는 역시 주호민 씨가 잘하는 그 재즈 재즈가 뭐죠? 재즈는 무엇이죠? 그게 아닌 이상 사실은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신카이 마코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 있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소 아쉬워할 만한 영화 아닌가 싶어요. 좀 말씀 주셨던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특징들이 저도 많이 보였던 영화였거든요. 아무래도 너의 이름은 이후로 대중적인 노선을 탄 신카이 마코토의 그 즐거움은 좀 살아있는 영화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기존에도 어디론가 떠나는 건 많이 보여줬는데 아예 여행을 보내버렸거든요, 주인공을. 거의 뭐 가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최장거리를 간다는 느낌? 그쵸. 비행 청소년.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가. 그냥 여행 간다 정도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부분 참고하고 보면 재밌다, 이런 걸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좋죠. 사전에 알고 가면 좋은 지식들? 그렇죠. 이거 듣고 가면 영화를 더 즐길 수 있는 요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신카이 마코토가 이번
이번 작품에서 썼던 요소 중에 하나 또 지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진에 관한 내용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영화가 일본에서는 11월 11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 11일이고 그게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11년 뒤다. 그래서 11이라는 숫자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신카이 마코토는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자식도 이제 1살밖에 안 됐고 그 당시에 자기 본인의 딸이 1살밖에 안 됐고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몰랐던 10대 20대들이 지금 그 당시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이 지진이 피해를 겪고도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이걸 가지고 유희물을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분위기도 그랬고 그렇지만 지금은 11년이 지났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력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지금이 좀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때는 못할 만한 스케일을 지금도 할 수 있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게 재난 3부작 중에 하나예요. 저도 너의 이름은 날씨아의 이것까지 해서 재난 트릴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가 애초에 너의 이름 만들 때부터 3부작으로 해서 재난 트릴로지 만들 생각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카이 마코토의 3부작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이거랑 결이 좀 다른 영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그거의 마침표인 영화인데 셋은 사실 연결이 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봤다고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 운단속 같은 영화는 지진을 형상화해서 지진이 옛날에 일본에 있던 그런 고서 아니면 뭐 일본에 있던 그런 전설이나 아니면 그런 우화 같은 거에서 나오는 실제로 그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큰 괴물 같은 존재가 있고 그거에 화가 나서 깽판을 치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막는 어떻게 보면은 신사에서 일하는 사람, 어쩌면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머리랑 꼬리에 요석 아니면은 팔 같은 걸 박아놓고 얘를 못 움직이게 막으면 지진이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이 스즈메 문단속이 확실하게 지진이고 그 전에 날씨아이는 이제 수해 비가 오면서 수해고 그 다음에 운석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은. 근데 이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사실은 지진을 생각하고 만든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수해도 지진 후에 생기는 쓰나미 그리고 해성도 지진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는 하는데 대놓고 지진을 하기엔 아직 사람들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지진으로 어떻게든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 영화를 지진으로. 이번에 완성을 했네요. 이번에 그걸로 마침표 찍은 영화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일본에서는 관객수가 너의 이름을 넘었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대성공을 했는데 일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에는 많은 호불호 관련 평들이 많았는데 댓글들이 그 중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진 안내음이 실제 지진 안내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핸드폰에서 잉잉 울리는 게 우리나라도 에 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로 나서 동일본 지진을 겪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일어날 정도로 영화를 보면서 PTSD가 왔다. 실제 음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럼 올만하죠. 영화 중에 갑자기 놀랐겠는데. 영화 보다가 막 뛰쳐나간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요즘 좀 지진이 생겨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니니까. 특히 일본은 지진이 엄청 많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11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은 그런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었고 그래서 그걸 좀 조심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만든 영화다라고 하니 그래서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캐릭터들이 거의 없어요. 그쵸. 뭔가가 하나씩 비어있지. 네, 뭐 아버지가 안 나온다거나 엄마 아빠가 없다거나 주인공처럼 아니면 할아버지랑 산다거나 그런 가정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그 전까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족하다 뭐 아프다 뭐 아니면 외롭다 이런 게 없는데 근데 나중에 영화 끝나고 보니까 다 그러네 이렇게 된 거죠. 다 어딘가가 하나씩 빠져있네 이렇게. 그렇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딛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그거에 잊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좋은 게 신카이 마코토는 아버지가 건설업자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을 다 지으면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제라고 해서 이제 지진이라지 않게 뭐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뭐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사 지내듯이 사를 지내는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 하는 장례식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건물이 무너졌을 때 장례식을 하진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항상 건물을 다 아버지에게 건물을 짓고 제사를 지내던 걸 보면서 이 반대는 왜 하지 않았을까? 폐허가 되면 그냥 버리고 무관심스레 살고 해서 그래서 주제가 폐허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카이 개인적인 배경이 들어간 거라서
알고 보시면 재밌게 보지 않을까. 네, 지진과 건물에 관한 요소들 확실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3월 11일은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일본은 11월 11일 개봉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번역되면 늦잖아요. 네. 무조건 3월 11일에는 개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 그날을 8일 기억하게.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3월 8일에 개봉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 영화는 다 수요일에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11일이 되기 전 수요일 3월 8일에 개봉했던 거예요.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한 거구나. 무조건 11일에 3월 11일에 해서 이 지진을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 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재난 트릴로지라고 했던 그 세계에서부터 드러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술 요소였거든요. 오컬트? 그 전에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도 좀 SF에 가깝거나 아니면 없거나 했는데, 이번에 세계, 특히 이번에 넘어오면서 요소까지 해가지고 되게 주술적인 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전 영화들에서도 신사는 항상 나왔고, 부녀도 나와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항상 오컬트 잡지 뮤라는 게 항상 나왔어요. 오컬트 잡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 들고 있었어요. 날씨아이에서 같은 경우는 주인공들 말고 이제 형사가 들고 있었고 이제 항상 누군가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끈을 되게 많이 요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가 마코토가 빨간 끈은 이제 날씨 그 전에는 이제 너의 이름에서 빨간 끈이 주인공과 이제 연결된 빨간 끈을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도 아이가 초록색 끈으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넥타이 같은 거를 교복에서 하는데 주술적인 면이 이번엔 좀 더 많이 나오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 아침 햇살 유명한 짤 아침 햇살 여행으로 나오고 지나가는 짤로만 나오지 막 얘네가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애초에 재난을 직접 맞서 싸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석도 나오고 우리 왜 그 경복궁 같은 데 보면 해태 이렇게 앞에 석상 있듯이 그런 농민들도 나오고 확실히 판타지적인 완전 그 전까지도 사실은 판타지적인 요소는 많았고 이 감독이 원체 처음에 게임 디자인 회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SF적인 것도 많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뭐 예를 들면은 옛날 일본 만화들 뭐 이누야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요괴 나오는 만화에 나올 법듯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누라이 현의 손자라던가 이런 일본 특유의 그 오컬트 그런 옛날 어떻게 보면 무당까지는 아니에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게 전작들은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어떤 무녀의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이번엔 남자 주인공이 무속의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요. 토지사라는 역할로. 네. 남자 주인공이 했다가 여자 주인공도 또 나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태생부터 전형적인 일본 만화 너는 평범한 사람이고 노력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마왕이었다 이런 거 그 특유의 그런 것도 나오죠. 제가 신카이 마코토 영화 중에서 이번 영화를 셋 중에선 제일 낮게 보는 이유는 전 영화는 둘의 감정선이 빌드업되는 게 계속 나와요. 주인공 그쵸. 사랑 어쨌든 보면 로맨스가 결국은 메인인 거니까 이 둘이 티키타카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몇 가지 힌트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정말 깨끗한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의 호의만 있어도 자기는 사랑에 빠질 수 있어라는 그런 식의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게 치다르죠. 사랑이. 그래서 조금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 그래서 전 거에 비해서 아쉬워요. 왜냐면 저는 사실 신카이 마코토를 좋아하는 이유가 초속 5cm라는 영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막 첫사랑이고 근데 막 멀리 떠나고 막 계속 마음속에 있고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냥 여자는 그냥 지나가고 남자만 머물러 있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의 이름에서는 막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막 쫓아갔는데 진짜 만났고 막 시간 차이 나는데도 날씨 아이도 뭐 거의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은 더 심하다. 순정 만화에 적응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는 저도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화 보면서 갑자기?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개연성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다이진. 우리 다이진도 왜 스즈메한테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약간 스즈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스즈메한테 굉장히 매달리는 처음부터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전서부터 좀 그런 기조가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뇌를 그냥 빼는 게 낫다. 맞아요. 그냥 다이진이 귀여우니까 그냥 귀여운 고양이다 하면서 보면 되고 좋아하네 그냥. 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래서 고양이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 영화를. 진짜. 그 특유의 내려다보는 인간을 내려다보는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아, 맞아.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굿즈가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저는 스즈메는 관심이 없었고 다이진이랑 의자랑 이 두 개가 관심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롯데신문에서 팝콘으로는 스즈메 아크릴 스탠드 조그만 거 스즈메랑 소타랑 스즈메를 갖고 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의자였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의자랑 다이진 피규어가 특히 다이진은 플러피 시리즈로 나오지 않을까. 다이진이 마우스패드로 나왔어요 이번에. 아하. 딱히 다이진이랑 그냥 서다이진 나오죠. 그리고 원래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다이진이지만 사실은 동다이진을 줄임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렇게 얘기도 많은데 고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사전에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안 봐도 되지만 마녀 배달부 키키 오마주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 영화가. 그렇죠. 일단 그 다이진 자체가 그 고양이를 오마주했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마녀 배달부 키키가 미야자키 하야 영화인데 그 영화가 사람이 집을 방바고 집들을 가면서 그 사람과 사람 생긴 에피소드들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도 소녀가 집집 가면서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존중을 가지고 리스펙트하면서 이 영화를 오마주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면 카피인데 오마주를 했다고. 이건 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마주. 그냥 존중을 표했기 때문에 그쵸. 오마주가 됩니다. 아유, 잘 살렸으니까.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 주인공의 남자 주인공 친구와 이제 그쵸. 운전하면서 가다가 노래를 틀면서 흥얼흥얼 거리는데 이게 뭔 노래야 하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래서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할 만한 노래들이 그 여행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보시면 좋다. 그 영화 말고는 저는 너의 이름은이랑 날씨 아이는 오히려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 네, 별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진 성우가 애죠 실제로 애가 더빙했죠. 그래요? 네, 다이진 성우가 아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짱구 성우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르네요. 짱구 성우 봤을 때는 저희 한국 짱구 성우 보셨을 때 아주머니여갖고 충격의 도가니인데 심지어 성별도 달라가지고 그렇죠. 멘탈 나갔었는데 그때 다행이네요. 재밌는 게 신카이 마코토 지금 스즈메 문단속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이제 그 출연진을 이제 보면은 남자 주인공 사진은 의자랑 찍었어요. 대놓고 이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친구인데 아예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의자랑 찍었어요. 의자랑. 마츠무라 호쿠토. 그죠? 네. 의자랑 나와있죠? 이 의자 어디서 구했대? 의자랑 찍었네 진짜로? 진짜 의자랑 찍었어요. 이 의자 탐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와 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리고 약간 원념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선택받은 주인공과. 그리고 첫 장면부터 싫어질 수 있는 게 이 주인공이 엮이게 된 이유가 남자가 잘생겨서라는데 대사가 나오죠. 정말 남자가 잘생겨서 신경 쓰여서 그 사람 찾아 학교를 땡땡이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사실 그냥 인상을 찌푸리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이 여자가 주인공이 깽판을 쳐서 영화가 진행이 되죠. 사고를 치는 바람에 이제 이럴 줄 알았다. 이 감독이 영화를 하면 꼭 인사드리고 이제 하는데 이번에도 여주인공이랑 둘이 왔다고 하더라고 한국에도. 네 왔었다고 하죠. 그 이제 관객 인사하고 한다고 하는데 전 못 봤습니다. 제주도는 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몰라요. 왜냐면 와달라고 편지라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주도 좋은데 오면 좋은데 슬램덩크도 이번에 400만 넘어가지고 영화사에서 이번에 밴드 팬피트 그 페스티벌은 밴드를 데리고 온다고. 그렇다. 아니 그러면 스즈메도 이쯤 되면 요요요. 제가 사실 LP 자랑하고 싶어서 다시 읽고 왔습니다. 샀거든요. 이거 레드 윈스라고 읽어야 되나? 너의 이름은도 얘네가 부르고. 네. 라드 윈스. 예, 맞아요. 그 친구들이 작사 작곡도 다 하고. 맞아요. 이번에도 여기가 부르고.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볼만한데 그죠? 네. 이번에 사실은 저는 슬램덩크를 박상민 씨가 부르는 건 저야 뭐 감동은 있었지만 상관은 없었거든요. 가고 크레이지 포 유 하는데 그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굳이 이랬는데 이번에 스집에도 한 400만 넘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400만은 제가 봤을 때는 못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원래 400만 넘으려면은 이 기세면 안 되거든요. 지금 슬램덩크 기세로 갔어야 되는데. 그쵸. 그 정도는 아니어서. 슬램덩크도 사실은 400만이 넘은 게 그 기세가 안 끊겨서 계속 갔잖아요. 이게 쭉 가야지. 아재들이 멈추지 않고 이제 쭉 가가지고 지금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예를 들면은 인피니티 워나 이런 마블 어벤져스 같은 느낌으로 확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극장 수를 그렇게 점령을 못하죠 애초에 애니메이션 영화. 네,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극장에 상영하는 숫자 자체가 다르니까 쭉 달려야 되는데 이번 영화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좀 아쉬운 영화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벌써 7이다. 벌써? 놀랍게도 벼랑이의 포뇨를 거의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포뇨.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다회차 관람을 굉장히 유도하거든요. 그렇죠. 극장에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귀칼 무한열차 이후에 그때 CGV가 한번 늦게 손댔다가 좀 피해를 봤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극장들이 다 알아가지고 슬램덩크도 그렇고 다회차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별 선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주차를 물건 네. 주는 게 이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실 근데 아무리 영화를 좋아해도 좀 다회차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주차 물건 특전을 줘버리니까 그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2주차도 저도 진짜 어제 갈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안 갔는데 이게 만약에 스즈메가 문단속이 너의 이름은 급이었으면 갔을 거예요. 영화 티켓이 뭐 이제 비싸니까 정말 15,000원, 16,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2명이서 가야 할인을 해주는데 통신사 우리 혼자 간다고. 혼자 하기 때문에 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스즈메 문단속 그 메가박스 세트도 못 샀어요. 콜라가 2개인데 그거 혼자 어떻게 먹나? 전 먹었습니다, 2개. 대단해. 콜라 2개 빡골 나지 않아. 점심 대신 먹고 왔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또 웃긴 게 한국 영화사 최초로 일본 애니메이션 3개가 극장 지금 상영 1위, 2위, 3위더라고요. 그쵸. 귀칼까지. 슬램덩크, 귀칼, 스즈메. 스즈메. 그래서 이게 한국 영화가 확실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렇게까지 인기 많은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작품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소가 좋았죠. 귀칼이야 워낙 전에 극장판이랑 TV 애니메이션으로 히트 친 게 많았고 슬램덩크는 뭐 당연히 저희 전에 영상에 나온 대로 흥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스즈메는 신카이 마코토라는 거대한 그 감독의 작품이라는 것도 컸지만 영화 자체도 뭐 이전 거에 비해서 재미가 없었다. 뭐 맞아, 이전 거에 했지만 비해서 항상 재밌어요. 네. 전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사실 메시가 30골 넣는다고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 느낌이지. 이번 시즌 10골밖에 못 넣었는데 뭐 이런 느낌.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네. 어마어마한 감독이고 사실 저는 너의 이름은까지도 이 사람이 이제 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그 모든 커플들을 다 부수는 그런 거 이제는 굴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좋아요. 너의 이름은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스즈메를 보러 가기 전에 체크해보면 좋은 거 1번은 지진입니다. 지진이 주요 테마이기 때문에 지진. 2번은 주술적 요소. 3번은 뭐였죠?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스즈메를 보시거나 아마 다시 보시면 이런 게 있었지 하는 것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신카이 마코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